딱딱한 법의 속살. 심쿵하게 파헤쳐드립니다. 본격 법조 예능 불타는 감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추석 잘 지내셨습니까? 네, 추석에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음식을 하는데 떡국을 끓이는 큰 가사를 페이스북에 올린 거 봤어요. 봤어요. 네, 저희 와이프는 그 출장 갔거든요. 해외 출장을 가셨는데 따져보니까 작년에도 추석에 출장 가 이번 시간에는 18년 만에 다시 대한민국 재판대에 오르게 된 이태원 살인사건, 그리고 끊임없이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박원순 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 이렇게 두 가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원 살인사건, 그 추석 전에 소환됐죠? 네, 추석 전에 소환됐죠. 약간 갭이 생기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그죠.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아직 본격 재판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건이 발생한 지 18년이나 돼서 황천아 씨가 정리를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1997년 4월경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홍익대 전자공학과 4학년 재학 중이었던 조중필 씨가 이태원의 한 그 패스트푸드점 가게 화장실에서 살해된 상태로 발견이 되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용의자로 떠올랐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제 에드워드 리라는 재미동포 한 명과 그리고 주한미군 자녀인 아서 패터슨, 이 두 사람이 용의자로 지목을 받는 거죠. 흉기는 당시 칼. 근데 그 흉기는 나중에 패터슨의 소유로 밝혀지고요. 조중필 씨가 화장실에 갔죠. 네네. 화장실에 갔는데 패터슨하고 에드워드가 둘이 화장실을 갔습니다. 따라 들어간 거죠. 예, 그리고 좀 있다가 조중필 씨가 9군데인가 칼에 찔린 처참한 시체로 발견이 되죠. 네. 거기에 대해서 패터슨과 에드워드가 각각 상반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을 갑자기 가자 그래서 따라갔는데 갑자기 칼로 소변기 앞에 서 있는 피해자를 찌르더라. 자기는 너무나 놀랬다는 게 양측의 진술이죠. 양측이 서로 목격자다라고 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전형적인 밀실 살인 사건인데 딱 화장실 안에 3명 있었어요. 네. 그 한 명이 살해당했기 때문에 두 놈 다 범인이거나 둘 중에 한 명은 범인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없는 거죠. 네, 그게 네. 사건의 개요입니다. 둘이 따라 들어간 거는 뭐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에요. 네, 거기 3명이 있었던 건 다. 예. 예, 근데 이제 미 헌병수사대 CID에서는 처음에 용의자로 지목한 사람이 패터슨이었어요. 들어온 근데 그분이죠. 지금 이제 송환된 패터슨을 이제 용의자로 지목을 해서 한국 경찰에 넘겼고 네. 한국 경찰도 패터슨을 지목을 해서 검찰에 넘겼어요. 그렇죠. 근데 검찰 수사 과정에서 패터슨이 아니라 에드워드 리로 용의자가 변경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패터슨은 증거인멸 혐의, 왜냐면은 칼을 들고 있다, 그 살해 도구였던 칼 있죠? 그게 바닥에 떨어졌는데 그걸 자기는 주워가지고 버렸어요. 버렸다. 미 군 내에 있는 하수구에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가 됐고, 근데 법정에서도 두 사람은 계속해서 서로가 범인이다. 네. 라고 주장을 했죠. 에드워드가 1심에서는 무기징역을 받고 2심에서는 징역 20년으로 감형이 되고 네. 근데 대법원에서는 증거불충분이다 네. 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를 했죠. 98년 4월에. 98년 4월에. 그리고 이제 파기환송을 했어요. 네. 이제 고법에서 다시 사실관계를 고법에서 어떻게 됐어요? 고법에서도 이제 무죄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났죠. 났죠. 예. 무죄 나서 에드워드는 무죄 나서 끝났습니다. 클리어하게 끝났고요. 무죄가 네.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패터슨이 그러면 범인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중간에 증거인멸 혐의로 이제 형을 다 살고 나와서 특사 아닌가요? 특사? 특사죠. 그죠? 네. 나온 다음에 출국 금지가 며칠 풀렸던 거예요. 푼 건 아닙니다. 연장을 안 연장을 했죠. 안 한 거죠. 예. 네. 이틀이 빈 거예요. 예. 중간에 이틀이 비었는데 그 이틀 사이에 출국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수사가 계속 미적미적 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 미국으로 가버렸으니까. 네, 네. 미적미적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태원 살인 사건 영화가 개봉이 됐죠. Hey, you wanna get a burger? Yeah. You ever stab someone? You're the bit fucking funny if it happens to you, huh? 재미로 사람을 죽여? 한국인 청년을 죽인 사람이 누구지? 네. 그리고 이제 여론이 불같이 일었고 네. 이제 계속 수사가 이제 진행이 되다가 16년 만에 도피한 지는 16년 만에 국내로 송환이 된 거죠. 패턴신 범인 같으세요. 이제 일반적인 그 평범한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검찰이 기소했으면 검찰을 믿어요. 에드워드가 범인이겠죠. 에드워드가 범인인데 검찰이 에드워드도 기소했잖아요. 그 에드워드를 살인범으로 기소했잖아요. 그렇죠. 검찰은. 예. 그러니까 에드워드라고 네, 믿으신다는 그럼요. 그렇겠죠. 거죠. 예. 에드워드가 범인이고 패터슨은 아니다. 그러니까 할수 없는데. 패터슨도 기소했는데. 패터슨 지금 기소했죠. 지금 기소했죠. 그렇죠. 예. 그렇죠. 검사는 그렇죠. 둘 다 기소했네요. 예. 그러네요. 하나씩 다시 정리해보죠. 이 사건이 어쨌든 굉장히 꼬였는데 사람들이 이제 쉽게 생각하면
두 명이 어쨌든 둘 중 하나는 범인인 건 논리적으로 당연한 거고. 밀실에서 피해자가 있고 이 가해자가 둘인데 둘 중에 누가 모르는 사건이 누군지 모르는 사건이 꽤 많습니다. 네. 제가 실제 겪어본 사건을 보면 우리나라 훌륭한 사학의 아이스하키부 선수들이 네. 뒤에 여학생을 하나 태우고 프라이드를 타고 술이 엄청 취한 상태로 운전해서 갑니다. 네. 전봇대를 있는 힘껏 들이받아요. 그럼 죽는데. 그 차가 전파되고 뒤에 앉아있던 여학생이 죽어요. 그러니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이죠. 예. 근데 워낙 세게 받아가지고 이 앞자리에 남학생 둘이 있고 뒷자리에 여학생이 있는데 튀어나간 겁니다. 그래서 한 명은 혼수 상태에 빠지고 한 명은 좀 이따 깨어나요. 근데 너무나 세게 튀어나가고 차가 완전 전파돼서 누가 운전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정신 차린 사람이 저놈이다. 지금 혼수 상태에 있는 저 친구다. 나는 조수석에 타고 있었다고 했는데 며칠 있다가 이 친구가 또 깨어납니다. 그러니까 서로 지금 패터슨과 에드워드처럼 서로 손가락질을 해요. 검찰이 그 중에 먼저 깨어난 친구인가를 운전자로 봐가지고 기소를 했습니다. 예. 근데 무죄가 났어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다음부터 자기 친구를 고소합니다. 누군가 한 명은 운전한 건데 내가 아니면 쟤 아니냐. 그러면 결국은 범인이 없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보거나 제3자들 입장에서 볼 땐 되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둘 중에 하나 운전했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에드워드가 무죄면 당연히 패터슨은 유죄여야 될 것 같은데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보긴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 검찰이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이 사람이 범인이라고 지목을 했고 예. 그래서 1, 2심에서 인정을 받았고 예. 대법원에서 사실 증거 불충분이라는 게 완전 결백하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유죄를 내리기에는 내리기에는 좀 증거가 부족하다. 부족하다. 예. 뭐 어떤 취진질은 판결문을 저희가 꼼꼼히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는 나올 수 있는 일이고 예. 그렇게 나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다시 범인으로 지목해야 하는가 이 필연적인 건 아니라는 거죠. 어렵죠. 이게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언론이 관심을 갖고 판 거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만한 사건인데 형사소송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언론 재판이 제일 나쁜 거거든요. 근데 그렇죠. 지금 이거 보면 그것이 알고 싶다 보면 패터슨 손에 문신 있는 거 이런 거 해가지고 이놈이 깽단이다. 그리고 이제 뭐 친구들한테 내가 죽인 게 맞다고 얘기를 했다. 이런 게 지금 다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 공정한 재판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대단히 잘못된 무죄 겁니다. 추정의 원칙에는 예. 사실 반하는 거죠. 그런 얘기를 했으면 그 사람 한국 법정에 세우면은 그건 굉장히 근데 그거는 증- 그러니까 그게 있기 때문에 진짜 패터슨이 진범인 것처럼 또 되고 있는데 저도 정확하게 사건 기록을 안 봐서 알 수는 없지만 사건을 다루다 보면 시나리오를 여러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패터슨은 깽단이고 대단히 비합리적인 사람이고 평소에도 칼을 들고 가는 사람인데 만약에 패터슨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에드워드가 갑자기 가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을 죽여서 자기는 옆에 서 있다가 어물어물 1년 3개월을 징역을 살았다. 그리고 미국에 갔다. 그래서 거기서 옛날에 깽단 생활을 하던 사람들을 만났다.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옆에 서 있다가 억울해서 당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사실은 내가 죽였는데 바보 같은 놈들이 이렇게 된 거야.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이게 자랑하는 거죠, 말하자면. 네. 그러니까 지금 그것만 가지고 유죄를 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네요. 네. 사건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돌아가야죠. 돌아가서 대법원이 어쨌든 무죄를 쓸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텐데 이제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우선 피자국에 주목을 했어요. 네. 에드워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피그라 스프레이를 이렇게 뿌린 형식. 네. 어깨 쪽이나 신발 네. 같은 데 조금 묻어 있었던 거고 반면 패터슨은 피를 완전 뒤집어 쓴 상태였던 거죠. 이제 대법원의 판단은 이렇게 흉기를 가지고 이렇게 찔렀을 때 여기 동맥인가 하나 절단이 됐대요. 네. 근데 피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스프레이 형식으로 묻기보다는 뒤집어 이렇게 쓴다. 뒤집어 쓸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었던 거고 주변 지인들의 증언들을 또 주목을 했는데 친구가 화장실에 가서 에드워드 리한테 네가 죽였냐라고 물어봤더니 에드워드 리가 그때 당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니다 내가 안 죽였다. 그리고 여자친구 집에 가서 패터슨이 죽였다. 라고 얘기를 사건 했다는 초기에. 거예요. 사건 초기에. 네. 네. 그래서 이를 근거로 이제 두 사람의 진술,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의 진술 중에서 어떤 사람의 진술을 더 신빙성 있게 볼 수 있느냐라는 판단에서 대법원은 에드워드 리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에드워드 리를 무죄로. 그럼 대법원이 이거는 증거 불충분이라기보다는 얘 아니고 제가 범인일 것 같다라고 거의 같다는 판결을 거죠. 썼네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유죄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증거 중에
이쪽이 좀 무겁다. 네. 그러니까 이 패터슨이 유죄일 가능성이 더 많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네. 패터슨을 유죄를 하려면 패터슨이 유죄라고 하는데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됩니다. 네.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것은 거의 이건 네. 불가능하다고 할 정도가 돼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솔직히 말해서 에드워드건 패터슨이건 이 사람들은 말을 믿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다 진짜 배제해버려야죠. 깽단 같고 행동하는 걸 보면 굉장히 비합리적인 사람들이라서 그래서 이제 한국 검찰에서는 키로 봤을 때 패터슨 찔렀으면 이렇게 찔렀을 텐데 이렇게 찔렀으니까 에드워드다. 근데 그거를 법원에서 무죄 쓸 때 어떻게 뛰어넘었냐 하면 사람이 화장실에서 소변 보거나 할 때는 이렇게 키를 쫙 삐는 것이 아니라 좀 웅크린다. 바지를 내리고 예. 본인을 본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당시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보는 사람인 경우에 무릎을 약간 이렇게 웅크리기 때문에 키가 내려갈 수 내려갈 있다. 수 있다. 그러니까 4cm 차이인데 예. 4cm 차이는 그렇게 웅크리면 그렇게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에드워드가 범인이 아닐 수 있다. 는 증거로는 쓸 수 그렇죠, 있어도 예. 그거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보는 사람이 항상 이렇게 구부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유죄의 증거로는 어려운 거죠. 그렇죠. 유죄를 쓸 수 없는 근거는 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유죄 근거가 되기에는 또 완전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예. 공범으로 기소하자는 논리. 네. 예, 그 부분도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상식적으로는 그죠. 둘 중에 한 명은 무조건 범인이고 예. 그러면은 한 명만 하기에는 약간 도박성이 있다면 지금 검찰도 사실 한 명은 살인죄를 하면서 한 명은 막 증거인멸 막 이런 걸로 사실상의 처벌 효과를 발생하기 위해서 막 온갖 꼼수를 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럼 공범으로 차라리 기소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주장도 당시에 꽤 있었던 거예요. 형사소송법 전공하는 학자들도 그때 신문에 글을 써서 공범으로 기소해야지 이 억울한 대학생의 죽음을 어떻게 넘기냐고 하는데 저는 그게 학자적인 양심은 저버린 이 의견이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뭐 10사람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네. 검찰이라는 제도를 두고 기소하게 하는 것이 물론 기소해도 무죄 추정의 원칙에 적용을 받지만 억울한 사람은 기소하지도 말라는 거거든요. 검찰에 기소돼서 재판받고 구속되고 하면은 저는 뭐가 죄가 있으니까 그렇겠지 해서 이게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한번 걸르고 보라는 건데 그 과정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네. 밀실 살인 사건, 그러니까 이라는 이유만으로 둘 기소인하면 법원에서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둘 다 무죄를 쓸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 누구도 범인이라고 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근데 그러면 정말 여론에서 엄청나게 깨질 게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압박을 받아서 한 명을 정하게 되는데 저는 이게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책임을 법원에 떠넘기는 거네요. 그렇죠. 판사도 엄청난 압박을 느낍니다. 지금 이 멀쩡한 청년이 한 명 억울하게 살해당했는데 검찰에서 2명을 기소해놓고 이 중에 한 놈은 범인 아니냐. 그걸 무죄라고 한다는 거는 흔히 얘기하는 보통 사람들의 상식과 직관에 반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검찰은 입장을 뒤집은 거죠. 입장을 네. 뒤집은 뒤집은 거고. 셈이죠. 뒤집은 거고. 근데 패터슨 쪽에서는 뭐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나 보더라고요. 그건 법리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문제인데 충분히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이 뭐죠? 일사부재리 원칙이라고 하면 한 범행에 대해서 2번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뭐 유명한 사건들 뭐 치과의사 살인 사건이건 뭐 듀스 김성재 네. 사건이건 재판받아서 무죄 받은 사람이 지금 TV에 나와서 사실은 내가 죽였다. 네. 그 해도 처벌할 수 처벌할 없는 수 겁니다. 없다. 네. 패터슨 같은 경우에는 이 범죄에서는 증거인멸죄로 처벌을 받았으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건가요? 살인으로 처벌받았으면 무죄 받거나 재판 받았으면 당연히 안 되는데 만약에 이 사람 진범이면 증거인멸로이나 흉기 소지로 처벌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살인하러 가면서 칼 들고 가는 거는 그때 흉기 소지는 살인죄에 흡수가 됩니다. 애초에 재판을 받은 거다라고 주장을 받아들여지긴 어려울 것 같은데 주장해볼 여지가 충분히 있죠. 실제로 그 변호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투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미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주장을 했는데 주장했죠. 받아들여야 네. 네, 했죠? 근데 안 받아들여져서 미국 지금 법원. 소환이 아니, 미국 된 법원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한 게 아니고 미국 법원에서는 일단 송환하는 데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본 거죠. 그렇구나. 네. 지금 의혹 제기되는 것 중에 누군가 출국 금지 정보를 알려준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뭐 나오는데 그러면 실제로 패터슨이 계속 내가 체크했으면. 이날까지 내가 출국 금지다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계속 체크를 해서 내가 지금 풀렸네라고 해서 아니네. 그냥 나가버렸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네요. 그럴 수도 있고 뭐 이날까지라고 원래는 이날 연장이 안 된 줄은 모르고 일단 공항에 가봤다가 출국했을 수도 있죠. 그렇지. 네. 그럴 수도 있다. 당신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출국 금지다라고 그게 오나요? 하게 돼 있는데 이게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통지를 하면 수사받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셈이니까. 네. 근데 본인이 의심스럽다. 법무부에 가면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어차피 공안 가면 알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정치적인 사건도 아니고 패터슨이 대단히 권력자의 그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살인 사건인데 그렇게까지 누군가 안에서 해줬을 것 같지는 않네요.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면 이제 그 서류에 나와 있는 패터슨의 진술을 가지고 현장 상황과 안 맞고 모순된다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패터슨이 거짓말하는 것 같다고 하는데 에드워드도 그런 게 사실 실제 죽인 사람이건 갑자기 계획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면 옆에서 살인 사건이 이렇게 처참하게 일어나는 걸 봤던 사람이건 정확하게 현장 상황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그게 궁금한 예. 측면이 있어요. 에드워드는 워낙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어서 상대방이 어떻게 찔렀는지도 예. 잘 모르겠다라고 진술을 하는 반면에 패터슨은 너무나 정확하게 기억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빌미로 지금 패터슨이 범인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저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옆에서 범행이 일어나는 거를 딱 봤다면 예. 기억 못하지. 전 기억 못할 것 같거든요. 아니 근데 그 기억이라는 것이 참 믿을 수가 없는데 기억을 못하는 수도 있지만 실제로 사실과 다른 거를 자기가 조작? 분명히 기억한다고 생각하는 수도 있어요. 명저 확신의 함정을 보시면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번 사건은 이제 법원으로 공이 넘어가는 거죠. 예.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공방이 이제 1심부터 벌어지는 거니까 진행이 되는 대로 또 한번 저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순 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불거진 지 굉장히 오래돼서 기시감이 굉장히 있는데 저는 새로운 사건인 줄 알았어요. 역사는 반복되는 거니까요. 계속 지금 리바이벌 되고 있는데 한번 좀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네. 싶어서 정리를 한번 해주실까요? 예 정리를 저희가 해보죠. 예. 계속 문제를 제기하시니까 진짜 문제가 있는 건지. 예. 2011년 8월에 박 시장 아들 주신 씨라고 하겠습니다. 주신 씨가 공군에 입대했다가 귀가 조치돼요. 공군 원래 그러거든요. 몸 안 좋으면 다시 돌려보내고 그러는데. 그리고 10월 26일에 재보궐선거가 있었죠. 그때 박원순 시장이 당선됐죠. 서울시장이 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후보 검증 과정에서 아들 군대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뭐 이런 문제로 돌아왔고 다시 갈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사람들이 뭐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해 12월에 이제 재검을 통해서 4급 판정을 받습니다. 4급 판정을 받고 그런 사실이 이듬해 1월 2012년 1월에 보수 인터넷 신문을 통해서 알려지면서 그리고 또 강용석 당시 무소속 의원이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게 불거지기 시작했죠. 4급이라면 공익근무 공익근무. 요원으로 가는 예. 거죠? 병역 면제 의혹이라고 나오는 데가 있는데 면제는 아니에요. 4급으로 복무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병역 4급 처분이 부당한 거 아니냐는 의혹인 거죠. 예, 의혹인데 본인이 직접 나와서 기자들과 의료진이 보는 앞에서 검증을 했죠. 네. 그 전에 이제 이 병역비리 의혹의 핵심이 남의 사진을 낸 공익 거다. 판정을 받으면서 낸 사진이 있는데 이게 20대의 사진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등에 지방이 많은데 이건 40대다. 그러니까 남의 사진 내고 안 간 거다. 사실은 허리가 멀쩡한데. 네. 그리고 그 당시에 강영석 의원이 이제 이 주신 씨가 계단 내려가는 거 이런 거 찍어가지고 어떻게 허리 아픈 사람이 이러냐고 했는데 본인 사진으로 밝혀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강영석 의원이 깨끗하게 패배했는데 지금은 그때 본인이 왔지만 옆방에 또 대역이 있어서 이거 바꿔치기 했다는 바꿔치기 한 겁니다. 게 근데 이게 만약에 진짜 그렇다면 이 사람들 주장이 맞다면 각 다른 매체 기자들의 입을 막아야 되고 이게 사실은 의사들도 만약에 문제가 되면 면허 취소될 만한 큰 일인데 그렇죠. 그 의사들을 전부 입을 막아야 되고 병무청하고도 짜야 되고 무혐의한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사실은. 예. 오늘자 조선일보 의학 전문 기자가 또 칼럼을 쓰게 있는데 저는 그 내용에 되게 공감했는데 그분 말씀이 엑스레이를 보면 자기가 봐도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20대의 엑스레이로 보기 힘들다. 자기도 영상의학을 전공했는데 이상하다. 하지만 특이 체질은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음모론은 훨씬 확률이 떨어진다. 왜냐하면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기본적으로 병무청을 속여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남이 이 대역을 쓴 사람이 일관되게 박주신 씨를 위해서 일관되게 협조하고 있는 제3의 누군가가 있고 누군가 있어야 돼. 이 사람이 병무청에 가서도 박주신 행세를 하면서 받은 거고 세브란스 나올 때도 몰래 같이 나와서 옆방에서 찍은 거고 병무청에서 신분증 검사 할 하죠 거 아니에요? 당연히 하죠. 국가기관에서 그러니까 이 당연히 지금 하죠.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건 뭐냐면
병무청에 제출한 사진 그리고 자생 한방병원이라는 데서 사진을 찍어왔는데 그것 그다음에 공개 검증할 때 찍은 사진이 전부 동일인의 것이라는 건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때 대역을 쓰면 안 돼요. 네. 지금 이 사람들 시나리오대로 한 명이 계속 쓰는 건데 한 명의 충성스러운 대역인데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그 정말 그 박원순 시장의 큰 약점을 잡은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그 공개 검증에 참여했던 기자분 중에 한 분하고 제가 통화를 했었는데 굉장히 이제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애당초 박주신 씨가 아니라 제3자가 와서 검증을 받았다고 주장을 하시다가 자기들이 서울시 출입을 오래 했던 기자들이 자기들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자기들은 박주신 얼굴을 여러 번 봤고 그래서 박주신이 누군지 알고 있는 상태에서 박주신이 들어오길래 박주신 씨가 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니까 그 사람들이 그다음부터는 박주신이 오긴 했는데 옆방에 제3자가 와서 사진을 바꿔치기 했다고 의혹을 바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아니 그 세브란스 입장에서는 그 병원 문 닫을 일인데 박원순이 뭐가 이쁘다고 세브란스가 그런 병원의 명운을 건 협조를 해줄 아무 동기가 없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하여튼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고 이게 어쨌든 뭐 그 검찰 차원에서 일단 2번 판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박주신 씨가 병역법을 위반했다는 고발에 대해서 무혐의 판정이 한 번 있었고 그게 2013년 5월인데 이제 근데 무혐의라는 건 기본적으로 증거 불충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일 뿐이다. 완전히 혐의가 없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할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계속 그런 주장을 했어요. 또 2014년에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 박원순 시장 쪽하고 서울시 선관위에서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분들을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이 사람들이 떠드는 거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 병역법 무혐의뿐만이 아니라 이 말 자체가 허위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기소를 해서 지금 재판받고 있거든요. 이제 사실은 이 사건의 논점은 이게 실체가 진짜 의혹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의혹을 제기하는 쪽의 주장 또 거기 동조하는 보수 중에서 이상한 분들의 주장은 뭐냐면 아니 박주신이가 나와서 한 번 더 하면 되는데 지금 박주신 씨가 외국에 있거든요. 근데 이 법원에서 박주신 씨가 오면 이제 확실하게 결론이 나니까 그 주소가 어디냐 그러면 박원순 시장 측에서 안 알려줍니다. 그럼 왜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자꾸 의혹을 제기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아니 아들 보내서 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이게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뭐냐면 사실은 이거는 뭐 심지어 그 보수 쪽에서 상당히 그 논객이라기보다 좀 태도이신 조갑재 선생님이 보시기에도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다른 사람을 내세워서 허위로 신검을 받았다는 주장을 하려면 굉장히 단단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박주신 씨를 끌어내서 그러니까 이거 신검을 시키려면 왜냐하면 병무청에서도 그 국가기관인데 사람 확인하고 신분증 보고 병무 검사를 한 건데 그냥 이 사람 의혹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시켜보시오. 이거 안 되거든요. 근데 저쪽에서 주장했던 게 뭐였냐 하면 엑스레이를 봤을 때 40대 1 확률이 많다. 이거는 100% 확실한 건 아닌데 그러나 이게 그 정치인의 아들이고 서울시장 후보 내지 서울시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와서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똑같은 얘기를 또 해놓고 어떻게 보면은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를 해놓은 상태에서 한 번 더 나오지 그러냐 이거 묻는 거거든요.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지금 박원순 시장 사건을 냉정하게 양쪽에서 보면 병무청,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그 수많은 기자들을 다 속이는 건 불가능한데 하지만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 또 작게 꼬투리를 잡으면은 의혹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처를 입힐 수 있는 겁니다. 타블로 사건 같아요. 그렇죠. 네, 타블로 사건 같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지금 지난달에 이분들이 박주신 씨를 또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어요. 예. 근데 뭐 자기들은 이제 새로운 또 증거가 있다고 주장을 하시겠지만 그렇죠. 예. 어쨌든 검찰이 2013년 5월에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했고 항고, 재항고 다 기각됐단 말입니다. 네. 다 기각되고 그 얘기를 주장하는 거는 허위사실이라고 기소까지 하고 이런 사안에 대해서 병역법 위반 혐의로 또 고발을 하는 거는 무고에 해당하지 않는가. 해당할 수 있지 않은가? 무고에 해당할 수 있죠. 그죠? 네, 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무고를 검찰이 인지해서 수사하는 경우는 잘 없죠. 인지해서 수사하죠. 기본적으로 고소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할 때는 무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요? 이게 무고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럼 이분들 무고죄가 될 수도 있겠네요. 될 수 있죠. 그리고 그 무고 인지하는 거는 실적이기 때문에 검사 점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거 연관지어서 이제 MBC가 한번 도마에 올랐잖아요. 지금 국감에서도. 이게 다시 논란이 된 게 사실 이렇게 확 불붙은 게 MBC 보도 영향이 크죠. 네, 제가 MBC 보도를 잠깐 말씀드리면 MBC가 9월 달에 이분들이 고발한 거를 빌미로 마치 새로운 의혹이 제기된 것처럼 새로운 사실상 보도를 했는데 뭐 보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기사의 구성 양식을 보면 의혹의 근거라는 게 딱 한 명 전문가가 나오는데 그분이 검찰이 재판에 넘긴 사람이에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재판에 넘겨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의 그렇죠. 일방적 멘트만을 근거로 마치 새로운 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의 해명이 전혀 안 없이. 들어갔어요. 네. 안 들어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해명을 따갔는데도 안 넣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왜 그랬냐? 그러니까 그 기자 말이 그건 객관적 사실의 영역이기 때문에 굳이 해명을 넣을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지금 서울시에서 이 MBC 관련 보도 관련자들을 다 고발을 했어요. 이번 국감장에서 이제 MBC 관련자 그 고영주 씨가 그 얘기 했나요? 되게 합당한 보도였다고 생각한다. 네, 그렇죠. 예, 그렇게. 그 박문진 이사장 네. 지금 설화를 연일 빵빵 터뜨리고 계신 고벨스로 불리는 네, 정말 그 사람 보고 감탄하는 경우가 인생에 그렇게 많지 않은데 초임검사 시절에 같이 일해보셨어요 혹시? 일은 안 해봤고 네. 그때 공안기획관인가 하셨어요. 네. 그래서 교육을 받으러 갔다가 이제 한 시간 교육을 하러 오셨는데 어머나 세상에 저런 분이 실제로 있었구나. 뭐라고? 그 당시 이제 그 박홍 총장이니 뭐 그래가지고 예전에 뭐 우리 사회에 간첩이 몇천 명 네. 있고 뭐 사방에서 그 적화 야욕이 그런 얘기를 딱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재밌으신 분이.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도 이 의견을 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않고 있는데 MBC와 일베가 이제 앞장서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MBC가 어떻게 하다 이 지경에 이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불리로 따지면 저는 박원순 시장이 굉장히 좋은 카드를 하나 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지난번에 그 공개 검증할 때도 쭉 문제가 됐다가 한 큐에 다 날라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수 진영에서 겁을 내는 게 그겁니다. 강용석이니 MBC니 다 끌어들인 다음에 한번 진짜 공개 검증을 해서 내 아들 등이 이렇다, 40대 같다, 이걸 가지고 얼마나 더 까보란 말이냐. 그러면 완전 큰 피해를 입을 텐데 문제는 그런 진영 논리의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이게 말이 되는 짓인가. 그래도 사회적으로 대한민국의 유명한 변호사라는 양반이 이런 거 하고 앉아있고 MBC가 보도하고 이거는 진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이나 법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저희 페이스북 계정이나 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주소가 나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뜨거운 법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